수혈의 배신 순숙회 외에 한 명의 저명한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어쩌면은 또 이런 부분도 지전 어떤 힘의 세력에 또 배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부하는 마음에서 읽어봅니다. 수혈 후에 생기는 위험한 면역 반응이라 후생노동성의 수혈 및 혈액 제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혈액형은 지문처럼 모든 사람이 다르다. 혈액형은 또 하나의 오류가 혈액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의사라도 혈액형을 일치시킨 교차 테스트를 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착각하는데, 이것도 임프린팅, 생후 초기에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의미로 보고 따라하는 행동,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혈액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혈액은 교차 테스트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스타일. 사람은 타인의 혈액 속에 있는 다른 종류의 단백질에 의해 항체를 형성하여 용혈이나 혈액 응집 등의 부작용을 드러낸다. 사람의 혈액 단백질은 각각 얼굴이나 지문이 서로 다르듯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랬네요. 그래서 A, B, O, AB형과 또 RH형을 모두 일치시켰어도 생일이라면 대부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거부 반응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일치해도 이거는 완벽한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 구조에도 그렇듯이 완벽한 혈액이 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사람마다요. 거부 반응이 발생. 그래서 수혈은 AB, O, AB, RH형을 우선 일치시키고 거기에 다시 그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대량의 방사선을 소수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인체 손상 위험도는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위험도와 이점을 저울질해 보면은 위험도가 훨씬 높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전 세계로 하여금 수혈 제제의 위험도와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자. 결함투성이의 첨부 문서. 수혈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감염 위험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인체에서 면역기가 감염과 싸울 뿐만 아니라 악성 암세포를 또 이렇게 수혈이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히 말해두지만은 이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발암률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음 두 가지 보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잡지 캔설에서 네덜란드에서 행해진 어느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결정암 환자의 경우에 수혈이 생명의 연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그룹 경우에 수혈을 한 환자의 48%, 수혈하지 않는 환자의 74%가 5년 정도의 생명이었다. 이것은 즉 타인의 피로 만든 혈액 제제는 강력한 발암 물질과 다른 바가 없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이 말기암 등의 환자의 수술을 받는 항암 환자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 나이의학 불필요론가 호나스가 쓴 저서란 다른 서적에서 알겠지만, 말기암이라도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혈을 해버리면 회복률은 상당히 낮아져 버린다는 연구에 의해서 일설하면 일본에서는 43% 이상으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했군요. 또 다른 수술의 사례로서는 고관절 치환술인데, 사람의 23%에서 감염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수혈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감염증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고, 수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용혈 반응은 용혈 등의 면역 반응에 근거한 부작용도 있다. 용혈 반응 그렇군요. 대부분의 부작용은 보고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혈액제제의 다양한 위험성은 혈액제제에는 변질을 막기 위해서 화학약품이 혼합되어 있다. 혈액제제는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로 방사선 조사로 죽어가는 피를 또 방사선 조사가 되어 있는 피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부작용 수치는 더군다나
일본 적십사사가 작성한 혈액체제 의약품 첨부 문서에서 환자의 최대 관심사는 이렇게 정대한 부작용 발생률이 일률적으로 0.1%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첨부 문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부작용 발현율이 0.1% 미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일률적으로 0.1% 미만이라고 버젓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부작용 피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GMHD를 두려워한 후생과 동성 대책의 위험성과 허구성이라 부작용 GVHD를 예방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서 권하세 씨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수혈 용혈액 속에 헌혈체의 림프가 살아남아 수혈받은 사람의 생체 조직을 공격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혈 후 1~2주 후에 발열과 피부 홍반으로 시작해서 간장애, 설사, 하혈 등이 나타나고 이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반이 동시에 감소되어 폐혈증 등으로 또 대량 출혈이 발생. 그래서 수혈 후 3~4주 만에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전에는 수술 후 홍피증이라고 해서 수술 전후에 투여된 약물이나 감염증이 원인으로 여겼었지만 지금은 GVHD로 확정하고 있다. 라는 거네요. 얼마만큼의 방사선량을 조사하는 것일까? 철저한 방사선 조사. 수혈용 혈액의 조선 방사선량은 15에서 50g로 대단히 고단위의 선량이다. 이것은 일본의 의사들과 방사선 기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특정한 환자에게 수혈 처방을 내리는 경우에 그 처방에 따른 죄제에 대해 혈액은 24g의 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세 종류의 방사선은 이 책은 방사선 전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히 하겠다.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A선, B선, 감마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해성이 그레이에서 그리고 베타 감마에서는 그레이를 15T로 환산해서 1그레이를 15T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방사선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은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에 일본의 방사선 허령이 1만 15T, 단위는 틀림없이 밀리15T, 즉 1000분의 1 15T, 즉 혈액체제에 가해지는 방사선량은 그 혈액체가 1만에서 5천, 그 선량은 후쿠시마 1원자력 핵융합 그 선량보다도 높다. 이렇게 나왔네요. 6에서 15T로 되어 있고 도카이선 원자력 발전소에서 피폭 선량도 6에서 15T 정도로 추측된데 제시어 임계 사고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99년 토카이선 제시어에서 이명의 최근의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일본 국내 최고의 임계 사고로 피폭된 사람은 오우치시의 시노하라 씨는 추정량 6에서 15T의 피폭을 당하여 2000년 4월 27일 사망했다. 사고에 병을 입원한 그 당시 오우치 씨는 매우 건강했는데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간호사에게 농담도 건네곤 했다. 럭비를 하던 그는 70kg을 초월하는 건장한 체격으로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6일 후에 우리 팀의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는 전혀 다른 모양의 염색체는 모든 유전자 정보가 결집된 소위 생명의 설교던데 통상적으로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1번부터 22번까지 여성의 X 또 남성의 Y로 제각기 번호가 정해져 있고 순번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지시 염색체는 어느 것이 몇 번 염색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비교할 수도 없었다. 절단되어서 다른 염색체가 들켜 있었다. 염색체가 뿔뿔이 흩어져 파괴됐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폭된 순간에 오지시의 몸은 완전히 설계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끔찍한 사태는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별한 성격 설계자가는 이변이 발생. 입원한 지 1개월 후에 전신이 피부가 벗겨지고 까맣게 되고 균열이 생기고 얼굴이 이상하게 부어오르고 회복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문제점은 그것이 즉시 사망으로 직결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방사선이 조사된 혈액 제제란 일주일 후에 반드시 전부 죽어버리는 혈구 제제인 것이다. 독자 여러분, 이런 것이 자신의 몸에 주입이 되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는가? 일주일에 반드시 죽어버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유방암 환자의 3주 동안의 조사량을 한꺼번에 혈액에 조사하라. 혈액에 신선한 피는 수혈 직전에 15에서 50g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림프구를 죽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방사선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의 수십 회의 방사선 조사 총량에 해당한다. 와. 전혀 도움이 않는 수혈. 어째서 이러한 사실을 의사들은, 학자들은 인식하지 못할까? 이것은 모두 임플란팅과 세뇌한 것이라고. 자신도 현대학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되기까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수혈을 해버리고 나면 그 후에 이 일은 또 대단히 연구하기 힘든 주제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혈액은 사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수혈을 하더라도 실제 히모글로빈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측정기 원리 때문에 외견상 수치가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방사선량과 대량으로 조사한 혈액이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린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인체는 유해한 이물질 처리에 몹시 고달프다. 방사선에 노출된 혈액 제제가 아무데에게 투여된다면 어떻겠는가? 면역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의사는 당연한 듯이 수혈을 하면서 수술하지만 재발식이나 진행 전혀 모르고 있다. 암 수술 등에서 빈번하게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의사들도 모르고 있다. 수혈이 암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하는 거죠. 수혈은 명백한 바람 촉진제이다. 수혈을 받은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다. 6개 의사인 아저씨 6개. 국제적 10초. 갑상선암은 1.8배, 림프종은 1.7배로 증가한다. 6개 의사의 보고는 구체적이다. 덴마크 연구에서는 수혈을 받은 사람은 암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 식도, 간암, 비암, 방광, 피부암 등의 확률이 높다. 30년 전에 발견한 수혈 면역 의제로 암 증식이 수혈 없이 암 수술하다. 국제유에서 규간 야기타 아키쿠니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한다.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해보자.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해보자. 이렇게 수혈로 죽임을 당한다. 후나스의 슌스케 환경평론가. 일본 쇼와 천황도 수혈로 죽임을 당했다고? 수혈은 일본 천황도 죽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의의가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며 분노하는 사람의 인도 틀림없이 있다. 아직도 쇼와 천황이 사망의 직전인 뉴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1998년 9월 19일 천황은 수술한 지 거의 1년이 경과했는데 하혈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아사히 신문은 그 사실을 곧바로 하혈이라는 병명으로 특정 보도했으며 병명을 비밀로 하고 있던 국내청은 발칵 뒤집어 신문사에 엄정하게 항의하였다. 병세가 악화된 후부터 매일 수혈, 그로 인한 하혈이 계속되다. 천황의 병세와 관련된 신문기사에는 수혈과 하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천황의 몸속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혈하고 수혈 환자와 무수혈 환자의 데이터를 비교해보자. 왕따당하기 3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기타 아키쿠니의 기가 끊기지 않았다. 그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수혈의 면역 억제 작용을 찾아가 암 증식을 촉진하는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는 절로의 기회. 지도 교수가 그 모습을 보고 아연 실색했다. 틀림없이 풀이 죽어있을 것으로 생겼는데 희망감이 실험에 몰두하고 있더니 이것은 왕따시켜도 소용없는 놈이야. 체념을 하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는 내 신념대로 해도 좋다. 난 그걸로 이래서 합병증이 발생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무술 환자의 대비교. 수혈하면 혈액끼리 엄청난 전쟁을 한다. 아키타 쿠쿠니 의사가 무수혈 수술에만 전념하게 된 동기는 또 하나 있다. 생성에서 다양한 수혈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팀 대상은 심장외과, 간장외과 두 분야였다.
수혈은 일종의 장기 이식이 생기다. 수혈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장기 이식이다. 면역세포가 이물질 공격. 한편 수혈된 혈액 환자에게는 환자의 혈액의 세포 이물질 들어간다는 거죠. 대량 천암의 사망원에는 처음에는 12장 유두 조기 정령으로 얽혀 수혈을 할수록 출혈이 일어난다. 제어법은 없다. 수혈이란 빈번히 행해지는 장기 이식이다. 수혈부작용인 GVHD를 몰랐던 의사다. 쇼천왕의 신체는 거렁에다가 12장 암까지 겹쳐서 쇠약해져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들 안사의 신문의 특정 기술에 의해서 그의 병명을 알게 되었다. 상하게 바로 4개월 전인 1988년 9월 수혈의 배신 하나스의 신습교와 의춘이 사토로 고려대학교가 박정원 교수 추천했네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자, 이렇게 더군다나 천황의 수치들조차 수혈의 이런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서 무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알고 있었다면 환자를 처참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수혈 치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족의 혈액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GVHD 이식 변비 숙주병. 수혈된 혈액 속의 림프가 살아남아 환자의 몸을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인데 다른 사람의 림프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배척당한다. 그러나 환자의 림프가 비슷한 백혈구 모형의 혈액이 수혈된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신성의 의료 환경에서 일본 소비장에서 소비자 리포트 편집하면서 의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1980년대 화장품 위험성을 고발하고 전자팔 또 항암제에 대해서 등등등등 이렇게 우체미 사토로도 보건대학교로서도 이런 참 귀한 분들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혈액에서 본인의 DNA가 아닌 타인의 DNA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수혈을 받은 사람에게서 암 발생률이 높다는 본문의 내용도 아마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수혈은 단 한 번도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등장한 치료제입니다. 수혈이 언제 필요한지, 수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수혈을 받지 않고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과학적으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완벽한 사기는 의심을 단 한 차례도 사면 안 되듯이 수혈의 문제점은 수혈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인해서 거론조차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혈 후에 환자의 특권은 실이 많은 치명적인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에 의심을 품었기에 가능했던 라인홀드 메스너처럼 수혈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비과학적인 구태를 의심했기에 무수혈 치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의사들이 메스너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너무도 많은 연구 자료와 보고서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수혈이 좋은 치료라고 약 150년 전 ignace 제벨마이스라는 헝가리 산부인과 의사나 출산 후에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독액을 손을 씻고 아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산부인과로부터 배척을 당한 적이 있고, 헨리 코튼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무려 20년을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 균을 없애야 한다면서 입원 환자의 치아를 모조리 발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의학의 진실은 매우 더디게 인정되는 경우가 흔히 일이지만 수혈의 불편한 진실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용납하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경우와 달리 수혈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알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책은 황경선에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평론가가 많은 가오가 그래서 박정훈 국가대에 대한 수혈 대체 학회 정책 이사께서 추천했으니까 이 책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도 괜찮을 책이군요. 자, 이렇게 수혈로 죽임을 당한다. 일본 쇼와도 그랬군요.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이 옳았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야기가 그들은 수혈하면 암 재발률이 4.6배나 된다. 수혈 환자의 생존율은 무수혈 환자의 40%에
불무하다. 무수혈자여. 먼저 5년 생전일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혈로 증명된 면역력이 저하가 됐다. 근데요, 수혈량이 많았던 청년은 여우불량 인자가 함유되어 있어서 수혈은 종양 정식과 전이를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럼 혈액 제조가 부작용으로 병원은 떼돈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 사토루 내과사 수술 시에 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모 이렇게 GVHD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인 약기다 아키콘이다 자신에 대해서 암세부가 사라졌다 해서 가족 간에 친족 간에 행해지는 수혈의 위험성을 장거치 경고가 있다. 가족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가 친척이 병원에 모여서 자신의 피를 수혈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행위는 없습니다. HLA 항문에 가까우면 갈수록 GVHD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600건에 한 건 비율로 발병한다. 앞서 언급한 니케이는 경고한다. 다른 나라 국민과의 민족이적 고혼합이 적은 일본인은 타인이라도 이렇게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소름 끼치는 수혈 부작용에 의한 죽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 부작용인 GVHD 증상은 수혈 2주 후에 일어나며 피부가 새빨개지고 간장이 익히고 설사와 혈변이 나오고 수술 후 홍피증이라고 불리는데 피보다도 오히려 척수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이 위험하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삼계통의 혈구 모두가 없어져 버려 폐혈증을 일으키고 사망률은 90% 이상이 된다. 계속해서 야기타 아키코니 의사의 해설에 의하면 타인의 살아있는 립 부위에 공격을 당한 환자의 몸은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새빨갛게 짓무르고 40에서 43도의 고열을 하면서 여러 차례의 설사와 다장기 부전을 일으켜 순식간에 죽게 된다고 한다. 빈혈로 대량 수혈을 받은 XC. 자, 수혈은 다이아몬드만큼 돈벌이가 된다. 업계에서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그 배경에는 혈액 원료의 무한한 공급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새빨간 피의 불장이다. 자, 이렇게 된다. 빈혈이라고 진단받은 S는 이번 주 구애받은 결국 대제 수혈로 인해 의식 불명 상태에서 좌측은 사망의 직전의 사진이고 가뜩스런 용모의 변화나 문병을 온 친척들조차 못 알아볼 정도였다. 완전히 뼈가 그냥 망가져 버렸네요. 이렇게 여자가 입었는데 빈혈이라는 이유로 대량 수혈의 소용돌이 힘을낸 것이다. 혈액검사 근처는 의사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빈혈이는 진단을 받았다. 입원 절차가 끝난 직후에 헤모글로빈을 높이기 위해서 수혈을 하자는 말과 함께 수혈 동의 서에 강요받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의사의 말에 가족은 동의 없이 서명을 했다. 그녀는 방사선으로 처리한 일본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렇군요. 수혈로 인한 감염과 에이즈 감염의 비극이라.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서 자주 보고 듣는 감염과 에이즈 그 중에서도 감염되는 혈액 제조로 인한 피해자가 수만 명이나 발생. 병원 측에서 출산을 위한 입원한 환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피부로 노개인을 주삼으로써 임산부가 시행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이다. 감염.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약을 투여받았던 그런 아이러니이다. 빈혈이라는 말은 수혈을 위한 속임수이다. 빈혈증이라고 진단하는데 혈액이 묽어진 것을 헤모글빈 농도 수치이다. 경우에서 12에서 15 여겨지는데 이것을 밑돌아서 상투적인 빈혈증으로 간주되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수혈이 강행된다. 혈청 감염에 대해서나 이를테면 1970년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혈청 감염에 걸리는 사람의 연간 3만 명이라고. 혈액 제제는 수만 명이 되는 매혈자들의 혈액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감염자의 혈액이 섞임에도 모든 제품은 폐기 처분된다. 너무나도 위험한 엉터리 혈액 검사다. 감염, 에이즈매도 혹은 동양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말라리아나 등 수혈로 발생한 감염증은 다수 존재하며 그래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면역계가 항체라면은 늘어나는 이 8주간 그게는 윈도우 피리어드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라는 것이다. 드물게는 6개월이 걸리는 수도 있다. 수혈은 끝없는 악순환만 조장한다.
이와 같은 의료 범죄는 긴급 구호 현장에서 예사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고 GVHD가 발생했는데 담당 의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HVHD는 간호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은 겁니다. 어떤 아이든가? 매년 10만 명의 미국인이 수혈로 감염에 걸리고 있다. 자연지는 1984년 시점에서 매년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수혈로 인해서 감염에 걸렸고 그 주된 원인은 소고범이 아니면 실제로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다라고 무려 30년이나 앞서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타임저지는 6,500건이 넘는 에이즈의 사례에 속한해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수혈과 관련된 증례가 있다. 수혈로 생존하기도 기다리는 것은 저저는 사망뿐이다. HVHD가 발생하면 거의 100% 사망한다. 교통사고 등에서 살아남아도 몇 문제 기다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수혈 부작용이다. 그렇군요. 충분한 대응책도 없이 혈액 제제로 에이즈에 걸린 비극이다. 이것은 수혈의 HVHD 의심 증례 보고가 이렇게 많다는 거니 부정 증례, 확정 증례까지 하면은 많군요. 데이터가 흡혈 비즈니스는 멈출 줄 모른다. 발병하면 반드시 죽는다. 의학계에서도 GVHD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의학계도 이제는 알만큼 안다는 거죠. 이렇게 했군요. 자.